오잉? 진짜 그 정면이랑 정면에 들어가. 거기 너무 잘생기잖아. 똑같이. 진짜? 그래서 너무 되게 인기가 많지. 남들 같이 여자들은 잘생긴 여자. 자, 오늘 70번부터 진짜 잘. 쌤, 그 옛날 거 들고 왔어요.
설탕물이 그거더라고. 설탕은 그대로겠지. 설탕이 50g이야. 거기에다가 설탕을 더 넣으니까 50 더하기 X. 50 더하기 X. 설탕이 50g이라는 얘기한대. 해피를 모두 증가시켜도 설탕은 여전히 50g. 그게 물은 줄어들었지만 설탕을 다시 넣어서 Xg만큼 넣은 거야. 설탕물은 여전히 500g이지. 나누기 50, 500. 나누기 5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그게 22랑 300이야. 30. 아니 왜 그걸 그렇게 해? 이게 농도잖아. 설탕물은 500g이야. 그게 그냥 22랑 30 미만. 자, 근의 분리 70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수의 값과 x축과의 x좌표 중 하나는 의미값을 갖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적어도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경우에서 만나게 되면 여사건으로 생각하고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게 꼭 더 편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y는 x 더하기 2-m, 얘가 x축과 만나는 그러한 점들이 적어도 하나가 음의 값을 갖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기 전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류의 문제는 항상 경계가 되는, 이게 경계잖아요. 그래서 x는 0을 한 근으로 갖는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해봐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2-m, 즉 m은 2인 경우인데, 자, x제곱 더하기 4x는 0이 되면서 x는 0과 마이너스 4라는 두 근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2라는 m값은 우리가 찾는 m값이 맞겠죠?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만 생각하면 되냐면, 한 근은 0보다 작고 한 근은 0보다 큰 경우와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은 경우, 여기서 얘기하는 두 근은요,
중근도 포함입니다. 중근 포함해서 이렇게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눠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근은 0보다 작고 한 근은 0보다 큰 이런 경우에는 무엇만 따지면 된다? 주어진 이걸 fx라고 놨을 때 x는 0에서의 함수값인 f0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이거를 이제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은 걸 체크하는 거죠. 그럼 학생들 중에서는 자주 하는 질문 중에 선생님 이 경우에 판별식은 체크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알파, 베타의 곱이 0보다 작게 되면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인데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거고 ac가 0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ac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b제곱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b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결국 판별식은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판별식을 체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판별식을 생략하고 f0 즉 m이 이보다 큰 경우 이렇게 이 경우만 따지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무조건 판별식부터 그래서 짝수 판별식 써서 m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m이 0 이상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생각할 수 있게 0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 지금 그래프 보시면 이 경우든 이 경우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f0 즉 2-m이 0보다 크다. 세 번째로 체크하는 게 축입니다. 축. 이 축이 0보다 작아야 되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m이 0보다 작다. 자, 각각을 풀어주면요. 얘는 m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1 이상이 될 거고 얘는 m은 2보다 작다. 그리고 얘는 m은 0보다 크다. 자, 세 개를 종합해서 공통범위 1 이상 2 미만이 되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세 개의 합집합을 구해주면 정답은 m은 1 이상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더워? 막 뛰어서 그렇지 뭘 더워. 가만히 있어봐. 내일부터 더 줘. 내일부터 많이 나와. 오늘까지 좀 괜찮아. 더운데. 뭐가 덥다는 거지? 더워요? 네. 그러니까 안 더운 사람이 많네. 왜? 진짜로. 민호도 안 덥잖아, 그치? 아, 더워요. 넌 잠바 입고 있으니까 더운 거고. 살짝 들어야겠다, 살짝. 살짝.
자, 같은 방법으로 71번 보시면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자,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 더하기 k 마이너스 4는 자, 잘 보세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저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나 2가 근이 되는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본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자, 한번 보자. 1 더하기 k 더하기 1 더하기 k 마이너스 4는 0, 즉 2k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k는 1이 됩니다. 그럼 k는 1인 상황에서는 근이 뭐가 나오냐면 자, 1을 집어넣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x는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두 개의 근을 갖게 됩니다. 이걸 왜 체크하는지는 잠시 후에 이것까지 하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 자, x는 2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4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더하기 k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k는 마이너스 2.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면서 x는 2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는 여기에 등호가 있어요. 등호가 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이나 2를 근으로 갖는 k값은 무조건 이 문제에서 원하는 k값인 거예요.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에는 여기에 등호가 없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k값을 만약에 원해. 그런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1이나 2인 경우에 실제로 이걸 구한 다음에 그때의 x값을 보시면 마이너스 1과 3이다 라는 것은 실제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2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을 한 근으로 갔지만 다른 한 근은 여기를 벗어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등호가 있으니까 원하는 k지만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없는 문제였다면 이건 원하지 않는 k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건 가끔 어떤 문제는 또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1인데 하나는 또 그 사이에 있는 근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경계가 되는 k 값들을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해준 다음에는 마음이 편해져. 그때부터는 등호가 안 들어가. 내가 따져야 되는 게 저기 왼쪽 70번과 동일하게 두 가지 케이스로만 나눠서 풀면 된단 말이야. 첫 번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 사이에 한 근만 있는 경우, 한 근만, 혹은 이렇게 한 근만 있는 경우, 나머지 한 근은 범위를 벗어난.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2 요때 둘 다 여기에 있는 경우, 두 분이 모두 이 사이에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겠다 이거.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과 2 요 노란색과 빨간색 상황을 동시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얘를 fx라고 놓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부호가 다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여기 이미 다 해놨죠. 2k-2와 마이너스 k-2이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잊지 말고 첫 번째는 판별식입니다. 그런데 얘는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되면서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함수값 f-1과 f2가 모두 0보다 크다. 얘는 2k-2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k-2가 0보다 크다. 각각을 풀어주면 k는 1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여기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k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원래는 세 번째 요 축 2분의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판별식, 그 다음에 함수값, 그 다음에 축. 자, 그렇다면 결론은 여기에서는 더 이상 k값이 나오지 않고 여기에 요 더하고 여기 동그라미 친 두 개를 합쳐주면 정답을 쓸 때에는 k는 마이너스 2 이하이거나 1 이상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해 안 되는 회사? 다른 게 풀면 안 돼. 아니, 나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장 그냥 뭐라고 할까? 노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되는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상황만 체크하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거 100%인데? 라는 확신이 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수학이 그래서 재밌는 거지.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하라는 대로 일단은 하는 게 맞지. 아니 내가 네가 맨날 어떻게 푸는지 내가 옆에서 지켜볼 것도 아니고.
지민아, 우리 인사를 그렇게 하면 그래. 맞지? 맞아? 맞아. 뭐 인사니까 이게 틀리잖아. 왜 뭐 하나만 따지고 그래? 응? 인수도 돼요. 이 차수가 높아가지고 7차원 같은 경우는 K 넣어보고 하면서 2K를 넣으면 되는 걸 찾아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 K 플러스 12가 힌트지.
아니 아무튼 이게 뭐 있어. 답을 바꿔. 정확히 다르겠네. 자, 71번이랑 75번이랑 같은 얘기잖아요. 여기에 해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잖아. 네, 여러분들 75번 풀 때 아까 71번 풀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줄여서 이야기 드리면 여기에 등호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아까 얘기했던 미리 x는 마이너스 2 원래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면 x는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 거 x는 2를 근으로 갖는 거 즉 f-2가 0인 거 f2가 0인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로 이야기 드렸던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한근만을 갖는 요거 이 세 개를 합쳐서 풀 수가 있어요. 풀 때 이게 등호가 이렇게 있게 되면 세 개를 뭉뚱그리면 이걸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야. 세 개를 합쳐서.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두 근이 모두 있는 이런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다시 또 세 가지를 다 체크해야 돼. 판별식, 그 다음에 함수값, 그 다음에 축. 이렇게. 원래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맨 처음에 전제 자체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다 요거만 살포시
이게 근분리 할만해요? 이게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서 몇 개 해보면 느낌이 빡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0을 기준으로 둘 다 은근인 경우, 둘 다 양근인 경우, 한 근은 은근, 한 근은 양인 경우 이거 구별할 줄 알면 거기서 조금씩 확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76번 같은 문제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인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 즉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 x 더하기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놓으면 여기가 알파인 거고 여기가 베타인 겁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친절하냐면 문제가 76번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자, 선분 AB 위에 3,2가 있긴 하지만 이 점이 A이거나 B인 건 아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요거다. 하나는 근이 3보다 작고 하나는 3보다 크다. 이걸 fx로 놓고 생각을 해주면 3이 이렇게 있는데 fx가 이렇게 지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그럼 이러려면 뭐만 만족하면 되느냐? F3만 0보다 작으면 되더라. 끝! 3을 여기다 대입해서 9, 3 자꾸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이 근을 2차 함수랑 관련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펜충이를 학원 쉬어요 안 쉬어요? 빨간 날은 학원 원래 일찍 나오는 날이잖아. 원래 빨간 날은 학원 일찍 나와가지고 늦게까지 하는 날인데. 그러게 이번에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정상 수업만 할지 모르겠네 그걸. 게다가 현충일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선거일까지 있어가지고. 월급반은 이제 금요일이, 그다음에 이제 화목반은 6월 3일 선거일이, 그렇죠? 금요일은 현충일. 금요일이에요? 현충일 금요일이에요. 6월 6일. 금요일. 선거일이 화요일 아니에요? 화요일. 선거는 6월 3일. 아 그러네. 학원이 쉬진 않는다니까. 너네 학교는 다 쉬잖아. 같이
너희들 학원이 쉬는 거 봤어? 빨간 날이라고? 그런 학원 있어? 그거는 거의 초등학교 때나 그러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 중학교 이상부터는, 고등학교는 특히 고등학생들은 명절 때도 나와서 공부해야 될 상황에 다행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올 추석은 중간고사 끝난 후라서 추석은 음력이라 이게 랜덤하거든요. 참 신기반기한데 작년만 하더라도 중간고사 직전이었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학원 나와야지. 좀 그런 기대는 없이 살아요. 자, 이제 76번까지 됐죠? 77번 정수인 회의 개수. 이거를 세 글자로 줄이면 정해인. 왜 인이에요? 그냥 해봤어. 그냥 내 마음대로. 등호가 있고 없고만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얘는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는 생각하시고 얘네들끼리 크기 비교하는데 조심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은 x는 0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1과 2n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범위가 너무나도 손쉽게 n 플러스 2초가 2n 플러스 3 이하가 될 겁니다. 여기서 회의 개수는 정수 회의 개수는 이거에서 이거 뺀 n 플러스 1개가 되겠지.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n은 n 플러스 1이니까 잘 더해주시면 될 겁니다. 2부터 10일까지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78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이거 X N 안 돼. 맞아요. 좋아?
100번까지. 6번이에요. 그냥 얘기하는 106번. 16번이라고. 106번이 일단은 생각보다 소소하지만 일단 106번. 소소하지 않은데요. 그 정도면 뭐. 생각보다 많았어. 네. 다음 주는 와서 그냥 문제집 하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구등식이나 한번 문제집 하나 잘 잡아서 테스트 한번 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봐야지. 지워. 자, 10분간 쉬었다가 8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